그런 수준 낮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가족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겠어요. 화목했던 가정에 싸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와 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법률회사 대표 변호사인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 역시 자신처럼 법조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올리비아, 널 하버드 로스쿨에 보내려고 얼마나 준비했는데 승무원이라니? 아버지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게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한 저는 에어리스트 항공사에 입사해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승무원으로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까다로운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승무원 생활 1년 차, 뉴욕에서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 초반부는 평화롭게 흘러갔죠. 하지만 착륙 1시간 전, 기내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60대로 보이는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 그는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착륙 준비 중에는 추가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은 점점 더 흥분했어요. 이게 서비스야? 내가 이 비행기 값으로 얼마를 냈는지 알아? 당장 책임자를 불러. 손님은 착륙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청을 했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설명에 격분한 상태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다른 승객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착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착륙 후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서비스를 안다고. 중국에서는 이런 대우 절대 받지 않아.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주변 승객들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 그 승객 앞에 섰어요. 키 180cm가 넘어 보이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미국 항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갑자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시절, 제 첫사랑의 모습이 순간 겹쳐졌습니다. 중국인 승객은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곧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인 남성은 그에게 몇 마디를 더 건넨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행은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저는 그 남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혹시 강준서 맞나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더니 잠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 순간 제 가슴은 15살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뉴욕의 명문 사립 중학교에서 만났던 첫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한때 모든 여학생들의 관심을 받던 잘생기고 똑똑한 학생이었던 준서를 이렇게 우연히 제외하다니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의 질문에 저는 승무원 유니폼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보다시피 에어리스트 항공사 승무원이야. 그런데 너는? 아까 그 상황을 너무 멋지게 해결했는데. 나 항공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 오늘은 특별히 미국 연수 마지막 날이라 LA로 오는 길이었지. 저희는 잠시 공항 로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그 강준서였지만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달라진 그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 좀 있어? 잠깐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까? 준서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공항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묻었어요. 준서야,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그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올리비아, 사실 우리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회사에 큰 일이 생기면서 모든 걸 잃었어. 밤새 짐을 싸서 떠나야 했지.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밝게 웃으며 친구들을 이끌던 그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어. 갑자기 가난해진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 어린 마음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준서의 눈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 듯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 거야? 응,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어.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밤낮 없이 일하셨지. 나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정말 힘들었겠다. 준서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지어졌어요. 준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공보안 분야를 전공하며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야. 스카이트랙스 공항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어.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지. 그의 목소리에서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오늘은 왜 여기 미국에 있는 거야? 궁금증이 커져 물었어요. 미국 항공보안청과 한국인천공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 놀랍게도 준서는 이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3개월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의 공항 시스템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 하지만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과 생체인식 기술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지. 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몰랐던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 LA 관광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는 다행히 이틀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LA의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LA 전경을 바라보며 준서는 인천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일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을 거닐며 그는 부산 해운대의 백사장과 해수욕장 시설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랑했어요. 코리아타운에 들러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준서가 들려주는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준서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난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만난 첫사랑이 또 다시 저를 떠나간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인연이 참 묘하네.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틀 같이 보내고 또 이별이라니.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서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죠. 헤어지는 순간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서와 헤어진 후 저는 LA에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가 남아있었어요.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하게 되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에서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나흘간 머물 예정이야. 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다.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어때? 인상적이지? 준서가 물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공항일 줄 몰랐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광활한 규모와 첨단 시스템, 그리고 깔끔한 미관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위해 일정을 완벽하게 계획해 두었어요. 저희는 광화문과 경복궁을 방문했고 남산타워도 방문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강공원을 거닐고 한강 유람선을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준서의 손을 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준서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한국 전통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올리비아, 우리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준서가 미국에 있을 때 여자친구였다면서. 준서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네, 중학생 때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준서가 올리비아 이야기를 종종 하던 게 생각나는 걸. 준서도 너한테 푹 빠졌었었나 봐. 그의 어머니의 말에 준서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 나흘간의 한국 방문이었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준서와 함께한 시간, 그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준서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행 비행을 자원했죠. 준서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고 부산도 들르며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 나라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저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곧 저는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준서는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주었어요. 때로는 짧은 저녁 식사로, 때로는 아름다운 곳으로의 여행으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올리비아, 혹시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 없어? 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응,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올리비아.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직장과 생활,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가슴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에어리스트 항공사의 한국 지사에 지원했고 금세 정식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와 더 가까워진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었죠. 하지만 준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이 제 진정한 집이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서와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는 점점 제 집처럼 느껴졌고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계신 아버지와는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단지 장기 출장이라는 말로 얼버무려 왔을 뿐이었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은 늘 그랬듯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아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계속 살려고요. 화면 속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올리비아, 네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미국보다 못한 나라에서, 그것도 집안이 망해서 한국으로 도망친 그 남자 때문에?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을 낯선 나라,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요.
그리고 준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해서 공항보안 요원을 한단 말이냐? 하버드를 나온 내 딸이 그런 남자와 미래를 함께하겠다고? 올리비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아무리 준서의 장점을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널 하버드에 보낸 것은 이런 선택을 하라고가 아니었어. 내가 미국에서 최고의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너의 교육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길 바랐던 거야.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항상 외국인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너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네 미래는 여기 뉴욕에 있어. 승무원 하겠다는 건 말리지 못했지만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아버지가 준서도 한국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아빠, 전 여기서 행복해요. 준서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설득을 거듭했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빠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구나. 네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곧 깨닫게 될 거다. 결국 통화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버렸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메일도 문자도 무시했죠. 결국 아버지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답이 없었어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제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준서는 그런 저를 항상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의 말에 위안을 얻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충실하려 노력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승무원으로서 경력도 쌓이고 한국어도 더 능숙해졌죠. 준서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서 미래를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으실까 의문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작은 발작이었을 뿐이다. 정말 걱정됐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셨는데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말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니? 계속 그 남자랑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그 아래로 깊은 상실감도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빠.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준서와 함께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를 잃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에 갈 수 있겠구나. 내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하겠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기회가 드디어 왔지만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도 컸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저는 승무원으로서도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현지 승객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준서와의 관계도 깊어져서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한 달, 드디어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준서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간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 저와 준서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입국장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자 잠시 표정이 밝아졌지만 곧 준서를 발견하고 다시 굳어졌어요. 아빠,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이내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준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지자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구나. 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아버지에게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종로의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풀어졌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놀라워하셨습니다. 항공사 사무실에서 한국어로 유창하게 동료들과 대화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제 모습에 감탄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적응했다니 놀랍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서에 대한 아버지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항공 보안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아버지의 말에 준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니? 네, 아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준서도 있고 일도 재미있고요. 제 진심 어린 대답에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문 사흘째, 아버지는 준서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준서의 부모님은 정성껏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으로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아버지는 처음 맛보는 한식의 다양한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구나. 미국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특히 준서의 부모님과 아버지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두 분 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였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계셨거든요.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아버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이 아닌 호기심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솔직히 말하마.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곳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은 몰랐단다. 그럼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존중하려고 노력할게. 네가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건 인정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완벽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준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준서 너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구나. 내가 올리비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여. 준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올리비아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었어요. 곧 다시 올게.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머물러야겠구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버님이 조금씩 마음을 여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응,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 완전히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좋았어. 그날 이후 아버지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면 준서도 함께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도 점점 더 준서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승진해서 책임 승무원이 되었고 준서도 인천공항 보안팀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방문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해와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이후 저와 준서의 삶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깊어졌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올리비아,
준서와의 결혼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정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한국에 가봐야겠구나.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비된 여행 가방에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과 한국어 회화책까지 들어있었죠. 공항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서툰 한국어로 준서에게 인사하자 준서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준서의 칭찬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버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궁궐 투어에 참여하고 전통 시장을 구경하고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까지 하셨죠.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식을 드셨어요. 준서의 부모님과도 더욱 가까워져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문 일주일째 되는 날, 준서는 저와 아버지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남산 꼭대기,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준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리비아, 중학교 시절 아무 말 없이 너를 떠내야 했던 내가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곁에 있어줘서, 다시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내 아내가 되어줄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응, 당연히 그럴게. 반지를 끼우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축하한다.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준서에게 다가가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을 부탁해,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에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그를 가족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선택한 삶이 정말 내게 맞는 것 같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한국이라는 나라, 준서라는 사람,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아버지의 사과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입장할 때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네가 내 평생 본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식장에는 한국과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희의 결합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준서와 올리비아를 부부로 선언합니다. 주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준서는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 아버지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축사를 준비해 왔던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의 아버지 리처드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한국어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준서와 올리비아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너희 둘을 위한 거야.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아빠, 이건 너희가 미국에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도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했으면 해. 아버지의 선물은 단순한 집기가 아니라 저희의 삶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서울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준서는 인천공항 보안팀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저는 국제선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갔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저희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서와 저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와 저는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의 딸로 자랐지만 사랑과 꿈을 찾아 한국으로 온 올리비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 운명 같은 사랑을 이루어낸 강준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때는 부모님의 반대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지만 결국 진심과 노력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가족까지 하나로 연결시킨 두 사람.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동보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